자, 오늘은 이제 그 새해 이제 둘째 날인데요. 오늘 오전에 좀 투매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죠? 네, 투매가 좀 많이 나왔고 오후에는 다행히 이제 끌어올리면서 끝났는데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 이렇게 보고 계시면은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네, 뭐 연말에도 안 좋게 끝났고 새해가 밝았는데 뭐 급등은커녕, 그죠? 네, 뭐 자꾸 이제 흔들리니까 신경이 많이 흔들리셨을 텐데 왜 증시가 이렇게 자꾸 빠지는지 오늘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면 좀 낫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반대 매매 때문에 증시가 좀 흔들린 게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주식시장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심리 바닥은 곧 주가 바닥이다. 요즘에 그 여러분들의 심리도 어지럽겠지만 주변 사람들 심리는 더 힘들죠. 주식을 하건 안 하건,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 치고 지금 마음 편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하도 그냥 언론에서, 그죠? 안전 뉴스를 많이 내니까, 그죠?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답답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사하시는 분들. 언론에서 이제 그런 뉴스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죠? 네,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지갑을 안 여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소비가 침체가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요즘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성공하려면, 그죠?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남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 오늘은 반대 매매부터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요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참 그렇죠, 그죠? 네. 보시면 여기 오늘 저점이 여기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9월 말 10월 초 있죠? 거기 저점 근처예요. 이게 나왔거든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까지 급락했었고 시작은 플러스 출발했는데 그냥 아침에 이제 내려 꽂았어요. 그래서 막 떨어지다가 이제 점심 정도부터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는 그냥 소폭 하락 마감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플러스 0.5로 끝났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그죠? 전저점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참 볼송 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끝났죠. 그나마 꼬리 달고 끝나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그죠? 네. 근데 이게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다른 나라 증시는 이렇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글로벌 증시도 이제 글로벌 저기 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보시면 또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가 열리죠. 어제 휴장이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어제 유럽 증시 보여드릴게요. 독일 증시 1% 급등, 프랑스도 1.8% 급등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급등해요. 현재 독일 증시 1.2% 급등 중 영국은 1.9%, 프랑스 1%, 유로스톡스 1.2%, 네덜란드 1.5%, 스위스는 2.4%. 그죠? 네. 급등이 지금 세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지금 상승이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양봉 이렇게 하나 더 나오겠다는 뜻이에요. 요즘에 유럽 많이 힘들다고 얘기 듣지 않으셨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뭐 에너지 난 때문에 심각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근데 어떻게 유럽은 멀쩡하냐 이거예요. 우리보다 유럽이 좀 더 힘들어요. 유럽이 더 힘들다니까요.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이제 가스값이 하도 올라가니까 뭐 나무 장작도 구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미 겨울은 시작됐고. 근데 이렇습니다.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인도 보실래요? 인도 멀쩡해요. 우리가 인도보다 못 사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네. 호주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 지수는 여기까지 끌려 내려온 거거든요. 우리보다 이제 하락을 더 세게 했었던 홍콩 항생지수 보시죠. 그 10월 말 11월 초에 녹인 때문에 ELS 녹인 시킨다고 난리 났었죠. 안 내려와요. 왜 우리만 이러냐 이거예요. 우리만 이상하잖아요, 그죠? 일본은 저기 때문에 그렇고 그 저기 금융통화정책 좀 바꾼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래서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멀쩡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본이랑 우리나라 증시는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예 상관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뭐 비교하실 건 별로 없어요. 중국도 보시면 떨어지다 말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만 여기에 있냐 우리만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환율이 뭐 급등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 뭐 전쟁 날 것 같아서 급등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면 진짜 전쟁 날 것 같으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달러 환율 급등 안 합니다. 근데 무슨 전쟁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요? 요즘에 천연가스 가격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국제유가 낮지 않습니까? 이제 80달러?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만 이상한 거라니까. 우리나라만. 왜 그러느냐? 가장 큰 건 심리라니까요. 심리. 언론사에서 하도 그냥 맨날 그냥 저 소리만 하니까,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걔네 심리가 망가진 건데, 그거하고 뭐예요? 어제까지 얘기 드렸던 게 그거죠. 기관들이 배당 받는다고 주식을 샀다가 그걸 막 팔고 있어서 그 후유증으로 지금 대형주들 위주로 중대형주도 좀 빠지는 거다. 그 얘기를 어제 해드렸죠, 그죠? 네.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뭐가 있냐면 반대 매매거든요. 이 얘기는 안 했죠. 낮에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드렸는데, 반대 매매 영향이 있는 건데, 어제 말씀드렸던 그 기관 있잖아요. 기관이 주식을 뭐 그렇게 많이 파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사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파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가격이라는 게,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매도하는 공급량은 있는데, 많은데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수요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사주는 수요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보면은 많이 파는 게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흘러내리는 거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개별주 쪽에서 뭐가 나와요? 반대 매매가 나온다 이거죠. 반대 매매가 왜 나오느냐? 잘 보세요. 반대 매매가 올해 심하게 나왔던 건 당연히 여기와 여기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1월 달에 이제 급락했을 때, 6월, 그 다음에 9월, 10월 달에 급락했을 때, 그때 반대 매매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당시에 뭐 손실이, 그때 계좌 손실 많이 났었으니까 사람들이, 그죠? 네. 반대 매매가 뭔지 아시죠? 신용이나 미수 같은 대출 받아서 주식을 샀었는데 그 주가가 급락을 하면, 그죠? 반대 매매를 당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종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지수처럼. 이건 이제 코스닥 지수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가 지수가 살짝 이만큼 빠졌어요. 그러면 반대 매매가 사실 나올 게 크게 없거든요. 지수 이만큼 빠진 거 갖고 반대 매매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신용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최근에 이만큼 빠졌는데 12월 15일 이후로, 중순 이후로 반대 매매가 꽤 나왔어요. 자, 옛날에 많이 보여드렸던 이 차트를 보시죠. 심리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심리관리 똑바로 안 하시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골병만 들고, 주식 들고 있다가 골병 들 정도로 이제 주식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돈을 하나도 못 벌게 돼 있어요. 자, 이 차트 잘 보이시죠? 네. 자, 요게 이제 신용융자 잔고 차트인데, 보시면 1월 달에 지수 급락할 때 반대 매매 많이 나왔겠죠? 이게 신용이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급락했을 때 엄청나게 나왔고, 9월 달에 나올 때도 반대 매매 많이 나왔죠. 근데 6월 달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도 이제 미국이 그때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 인상 그거 발표하면서 증시가 급락을 하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죠? 정권 바뀌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그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주식시장이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내주긴 내줘요. 그때 내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증권사들을 통해 가지고 반대 매매 있죠. 반대 매매 완화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반대 매매 완화 조치. 이게 뭐냐면, 뭐 증거금, 그 신용이나 이런 걸 쓰면 증거금 제도가 있는데, 그게 140%, 보통 140%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낮춰주는 거예요. 130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신용 쓴 사람들이 반대 매매 좀 덜 당하게끔 네? 그렇게 조치를 취했거든요. 네. 그리고 9월 달에 급락을 또 하니까 3개월 더 연장해 줘가지고 이게 12월 올해 작년 12월 말까지 이 반대 매매 완화 조치를 취했던 거죠. 자연스럽게 12월 말에 이게 끝났겠죠. 그렇죠? 네. 끝났는데 이 주식 주가가 이제 다시 뭐 이만큼 올라와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연말 돼가지고 개인들 뭐 금투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뭐 대주주 뭐 매도 물량 걱정하는 개미들이 막 주식을 던졌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 증시 떨어지지도 않는데 개미들이 던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주가가 또 하락하니까 하락을 했죠.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 뭐냐면 개별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종목들이 지금 전저점까지 흘러내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저점까지. 잠깐만요. 종목을 뭘 갖고 얘기해 드릴까요? 이런 거 보시죠. A 프로. 자, 평상시에 얘기해 드렸던 종목은 아닙니다. 잘 보시면 7월 이건 6월 달에 급락했었죠. 6월 달에 급락했다가 9월, 10월, 11월 달 여기 떠 있었어요. 떠 있었는데 잘 보시면 다시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신용 그 쓴 사람들 반대 매매 덜 당하게끔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줬어요. 여기서 만약에 신용 반대 매매 당한 사람이 있고 안 당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그대로 신용을 쓴 상태로 들고 있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어디에요? 다시 전저점까지 온 거예요. 언제요? 연말에. 그러면 여기서는 신용 반대 매매 안 당했지만 지금은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비율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기 때문에. 그 조치가 12월 말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자꾸 빠지고 개별 개인들이 투매하니까 신용이 알아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죠? 그 반대 매매 완화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신용 반대 매매가 더 나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 부분 이해되신 분들은 저 실버 한번 찍어주시고요. 오늘 참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네. 제가 생각해도 오늘 방송 듣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방송을 더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심리가 지금 개인들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 심리 안 좋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를 보는 건데 뭘 보느냐? 뉴스, 차트, 계좌 세 가지를 보실 텐데 뉴스 보시면 좋은 얘기 있습니까? 어디 좋은 기사, 좋은 뉴스 기사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저도 좀 보고 힘 좀 얻게. 없잖아요, 근데 뭐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응? 그 다음에 차트, 다 무너진 차트인데 보고 있으면 뭐 기분이 좋아집니까? 힘만 더 들지? 시퍼렇게 먹는 계좌 또 보면 어때요? 가슴 아픈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라니까요. 라이브 회원이었다가 그죠? 네. 잠깐 쉬시는 분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분들 나중에 보면 종목들 다 털려 있어요. 왜 털릴까요? 네. 계속 이제 세뇌 방송, 세뇌 교육을 듣고 있다가 괜찮다, 간다.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있다가 혼자서 이제 있으면은 맨날 차트 보고 뉴스 보다가 털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 하면 잘 될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뉴스, 차트, 계좌 보는 거밖에 없거든요. 하루 종일. 그리고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프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이해를 많이 하셨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대성에너지 이 가스인데 가스 관련주 중에 우두머리였거든요. 막 상한가 휘날리면서 막 진짜 멋있게 갔어요. 최근에 보면 어때요? 조정을 다 끝내놓고 바닥을 잡고 있었죠. 자, 급락하기 전에 보세요. 대성에너지 이거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네, 평상시에 그 얘기한 적도 없죠. 최근에 옛날에 여기서 얘기했었잖아요. 안 끝났다고. 여기서 얘기한 게 마지막일걸. 무방에서 그죠? 그 이후에 지나가다 한두 번 언급한 적은 있는데 뭐 상세하게 얘기할 적 없어요. 네. 자 보시면 이 정도면 바닥 나온 거 아닌가요? 이평선도 다 모였겠다. 그죠? 네. 대량 거래 터지면서 고점 찍은 건 작년 4월달이 마지막이고 12월달이면 8개월 지났고 중간에 들었다 놨다 한번 해줬고 그러면 대충 그죠? 아무리 차트를 잘 몰라도
그죠? 자 보세요. 대충 선을 꺼도 대충 끌게요. 수렴형 아닌가요? 여기는 사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떨어질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거래도 없는데, 그죠? 네. 아주 바짝 말려놨지 않습니까, 그죠?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길어지고 있는데, 그죠? 근데 잘 보세요, 갑자기 후루룩 떨어지죠?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웃으면서. 모든 이평선, 지지선, 모든 지지선을 깨면서 떨어지잖아요. 예? 이렇게 보도 깨고요. 저기 코로나 터졌을 때 거기랑 저점을 이렇게 이어도 요거거든요. 똑같아요.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지지선하고 저점하고 선을 이어도 여기를 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굉장히 이제 큰일이 있는 거죠. 근데 대성에너지에 무슨 문제 있나요? 없어요. 원래 추우면 좀 되게 춥죠. 가스를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 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해야 되거든요. 근데 급등은커녕 전저점을 깨면서 다이빙하고 있네요. 그것도 1, 2%, 2, 3%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에 6%, 8%씩, 그 다음날 또 떨어지고, 오늘도 아침에 또 떨어졌다 올라왔죠. 왜? 왜 이러냐 이거예요. 차트 안 이상하세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개인들이 팔아서요. 예, 그죠? 개인들이 투매해서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외국인은 예쁘게 보는 것 같은데, 그죠? 기관도 좀 샀고. 네. 근데 아무튼 개인들이 막 던져요. 왜 던지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왜 던지겠어요? 무서우니까. 왜 무섭겠어요? 방금 제가 차트에 선거드렸죠, 그죠? 이 정도 선은 주식을 조금만 배워도 그을 수 있거든요. 보니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수평으로 그을 수 있는 지지선은 다 깨졌고요. 전저점 여기 어디 뭐 다 깨졌겠죠. 근데 이제 다 깨고 장기 이 지지선, 이 추세선도 깨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판 거죠. 근데 왜 여기를 누군가 건드렸느냐? 왜 배당락 끝나고 나서 이게 떨어지냐 이거예요. 왜? 외국이나 기관이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샀다니까요. 뭐냐 이거죠. 네,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신용이 지금 많이 걸려있지는 않은데 반대 매매가 많이 반대 매매가 좀 많이 걸려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아까 이런 거 볼까요? 이지 같은 거. 이지. 여기가 얼마예요? 만약에 주식을 여기서 샀다. 여기가 14,000원 정도거든요. 여기는 얼마예요? 66,000원이죠. 그러면 반토막 이상 난 거 아니에요? 14,000원의 절반은 7,000원이니까 7,000원 이탈했으니까 뭐예요? 이 주식은 마이너스 50% 이상 난 거죠. 그러면 어지간하면 반대매매 당합니다. 이해가시나요? 반대매매 무지하게 당했겠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뭐 티플렉스 이런 거 보시죠. 여기는 8,000원, 여기는 4,000원 깼었잖아요. 그럼 어지간하면 이거 반대매매 당하죠. 마이너스 50%니까. 그죠? 흥락했잖아요. 억수로 많이. 근데 좀 전에 보셨던 대성에너지를 다시 보시면 대성에너지는 자 고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가 얼마냐? 반토막이 안 됩니다. 40% 만약에 여기서 좀 거의 개인들이 꼭지에서 안 물리고 여기쯤에서 물리거든요. 비싸게 산 사람이 여기서 물려요.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 17,000원 그 정도예요. 17,000원에서 여기가 11,000원 정도니까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 얼마? 6,000원 손실 봤으니까 한 30%대 손실이겠네. 30%대 손실이면은 신용 반대매매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뭐 했다고요? 6월달하고 9월달에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해줬다 그랬죠. 증권사에서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럼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해줬으면은 30% 손실 가지고는 반대매매를 안 당했었겠죠. 그렇죠? 근데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전저점을 깨요. 그러면 투자 심리도 크게 흔들렸을 거고 반대매매 안 당하고 있던 사람도 반대매매를 당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에 6월달에 그 증시가 급락할 때도 이 종목 요거밖에 안 빠졌어요. 이해가세요? 6월달에 종목들 40% 50% 이상 폭락할 때 이 종목 안 떨어졌었다고요. 9월달에도 요거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더 많이 떨어져요.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왜 그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스를 별로 안 써서 저희 집도 추워가지고 지금 가스 보일러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응? 앞으로 가스비 계속 올릴 건데 뭐, 그죠?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신용 반대 매매가 덜 나왔던 것들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응? 아까 그 신용 자금 차트 보시면 반대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웠나? 잠깐. 이 신용 반대 매매 이게 나왔다니까요 지금. 이거 보세요. 최근에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세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살짝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신용 반대 매매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증시를 폭락시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여기에서 40% 50% 이상씩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안 빠지고 버텼던 종목들이 지금 보니까 좀 나오네요. 보니까. 그래서 전저점을 깨든지 어디를 건드려요 지금. 그러면 이제 또다시 조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대폭락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그때 덜 나갔던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군대 있을 때 한번 군대 있으면은 별의별 병이 다 생깁니다. 군대 있을 때 한번 엉덩이 쪽에 뽀드락지가 한번 났었는데 두 군데가 났었거든요. 근데 하나를 좀 덜 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세상에 종기가 진짜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거 한다고 진짜 고생했는데 깔끔하게 제거가 안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쪽은 깔끔하게 제거를 해가지고 편안했는데 한쪽은 그게 막 더 부풀어 올랐던 거예요. 치료를 엉성하게 받아가지고. 이해하시죠? 네. 그게 지금 골마 터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데 일부 종목에서 반대 매매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는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를 비판하실 수 있는데 비판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반대 매매 완화 조치를 그건 이제 한시적으로 취해주는 게 맞고 그전 정부에서는 아예 그런 것도 안 해줬었고요. 미중무역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 거 안 해줬었고 요번에 그냥 좀 해준 거예요. 효과가 컸냐 안 컸냐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시적인 거니까 계속 그렇게 못 해주거든요. 그냥 6개월 정도 해주다 끝난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개별주들이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이 차트는 이해가 안 가는 차트예요. GSE는 뭐 코로나랑 미중무역 전쟁이랑 코로나 터졌을 때 약간 떨어진 적은 있지만 원래 야트막하게라도 그냥 우상향으로 가는 기업이에요. 가스 회사들이 괜찮아요. 왜냐면 뭐 리스크가 크게 없잖아요. 그죠? 삼천리 뭐 다른 가스주도 보세요. 다 우상향이거든요. 거의 잘 가고 있는 건데 이날을 지킵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6월달에 폭락할 때, 9월달에 폭락할 때 이거밖에 안 빠졌습니다. 회복도 굉장히 빨랐고 당시. 이건 아니에요. 차트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차트 보지 마세요. 제가 지난해 말까지는 차트 보시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차트 보시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 힘드시냐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가신다니까요.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사람들 이렇게 얼굴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분석하는 거 아세요? 잘생겼다, 이쁘다, 못생겼다, 별로다, 평범하네. 저 사람 기분 나쁘게 생겼는데 성질 더럽게 생겼는데 착할 것 같다. 그거 바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이렇게 막 5분 10분씩 관찰하실 때도 있지만 딱 보자마자 바로 판단이 딱 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차트는 그 주가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판단을 하세요. 본인들 알고 있는 기법과 경험으로. 근데 지금 차트를 분석하시면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해가 안 가. 대성에너지 제가 지금 쭉 풀어서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죠? 네. 근데 이거 얘기 안 하고 설명 안 해드리고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심리 다 망가진다니까요. 저번에 그 K소프트 있죠? 똑같잖아요. K소프트도 제가 그러잖아요. 어제도 또 얘기했지만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이상한 거다. 그죠? 이거는 반대 매매 나왔다기보다는
개인들이 판 거죠. 그러니까 반대 매매도 있고요. 기관이 팔아서 그런 것도 있고 개인들이 연말 연초에 또 크게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손절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뒤섞여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공포, 불안감 이거예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주식을 하면 돈 절대 못 벌어요. 그분들 못 벌으라고 제가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못 벌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똑같은 뉴스, 차트, 계좌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또 악착같이 봐요. 왜? 주식을 더 열심히 한다고, 계좌 관리한다고. 계좌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세력 믿고서 샀으면 세력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그죠? 네. 자꾸 쳐다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노안만 빨리 와요. 노안만. 노안. 아셨죠? 옛날에 여담이지만 차트 진짜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차트. 밤에 잠 안 자고 막 차트를 무지하게 볼 때가 있었어요. 공부한다고. 네. 그때 진짜 아무리 좋은 마우스를 사도 몇 달 못 썼어요. 네. 몇 달 못 썼다니까. 자꾸 나가는 거예요. 클릭하는 데가 이제 하도 많이 이제 두드리니까. AS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냥 주더라고요. 그냥 하도 바꾸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그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공부한다고 본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돼요. 심리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지금 오늘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오전에. 오후에도 그게 좀 더 남아있을 수 있는데 저기 잔상이 반대 매매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닥이죠.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주가 바닥이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바닥이긴 한데 심리도 바닥이에요. 심리가 바닥을 찍고 주가가 바닥이 되는 거지 주가가 바닥을 찍고 심리가 바닥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리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주가가 바닥이라는 얘기는 저로의 매수 기회다? 맞죠?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 주가는 묵사발이 나고 박살이 나고 심리도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심리 바닥, 주가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주식을 들고 있는 거, 산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시면은 차트를 보시고 아직 이겨낼 자신이 없다. 그러면 차트 보지 마세요. 차트를 봐야 될 때가 되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셨죠? 보지 마세요. 안 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차트를 보면서 내가 이걸 이겨낼 거야. 뉴스를 보면서 이놈들한테 내가 안 속을 거야. 속아요. 아예 그걸 피해 다니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담배 끊을 때 그랬어요. 담배 끊을 때 담배 지금 끊은 지 꽤 오래됐는데 한 몇 년 됐더라?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담배 끊을 때 있잖아요. 이제 거의 9년 10년 됐네 이제 완전히 끊은 거죠, 그죠? 처음에 담배 끊을 때는 담배 피는 사람 피해 댕겼습니다. 술 듣고 났는데 당연히 술자리를 피해 댕겼죠. 왜냐면 먹고 싶어질 수 있으니까 담배도 피우고 싶을 수 있고 피해 댕기는 겁니다. 네? 피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뭐 일할 때나 공부할 때는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되겠지만 그죠? 이거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게 이렇게 잘하시는 겁니다.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근데 백날 죽으라고 이런 얘기해도 뉴스 끝까지 보시더라고요. 본인 손해세요. 본인 손. 네. 뉴스 보시면 안 되지. 네. 캐리소프트 차트가 지금 이뻐 보인다 1번, 안 예뻐 보인다 2번 찍어보세요. 자 이제 다른 종목 얘기로 돌아가죠 이제. 네. 종목 얘기로 돌려서 종목 얘기대로 마칠게요. 네. 시황 얘기 백날 해도 돈 안 돼요. 근데 시황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힘들어하시니까 이제 해드리는 거고 종목 얘기해야지 거기서 돈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방에 들어왔던 회원들 중에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저희 방에서 이제 나가신 분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 방에 다시 들어오진 않는데 시황이나 이런 거를 재방송을 꽤 오래 듣더라고요. 네. 특히 이쪽에 비로그인 아이디로 들어오시는 분들, 유튜브로 이제 글 절대 안 찍으시는 분들, 네. 기존 회원이었던 분들 되게 많아요. 시황 들으려고. 네. 그쪽에서 크게 틀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종목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본인 성향하고 안 맞으니까 네. 맞으면 오래 가는 거고 안 맞으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네. 시황 얘기는 꼭 들으세요. 제가 뉴스는 보지 말라고 하지만 제 방송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나쁜 얘기합니까?
그죠? 나쁜 얘기 안 해드려요. 좋은 얘기 해야지. 안 좋은 거를 억지로 좋게 포장하지는 않는데, 그죠? 네. 잘 모르는 부분들 자꾸 제가 체크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테마주가 이게 무슨 테마주인지 많이 알고 싶으시면 제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 방송을 들으세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테마주를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얘기 안 해줘요. 저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캐리스포트 차트가 좋아 보이세요? 네, 좋아 보이죠, 그죠? 네, 좋아 보이는데, 자 보세요. 여기선 안 좋아 보이죠? 아, 세력이 나갔나 보다. 그죠? 세력이 일명 먹튀라고 하잖아요. 먹고 나갔나 보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는 개인들이 힘들어서 던진 거다. 3일 쉬더니 어떻게 돼요? 쑥 올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쉬는 거예요. 어제 고생했으니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딘 줄 아세요? 선 하나만 그으면 돼요. 여기다 그으면 돼요. 실제 여기 한 8,000원쯤 되겠다 대충. 8,000원 조금 아래인데요. 여기다 선 하나 그으면 돼요. 잠깐 여기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왜냐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뭘 봐야 되냐면 올라올 때 만들었던 양봉을 확인해야 돼요. 떨어질 때 빨리. 예? 확인해야 된다니까. 캐리소프트가 상한가 나왔다가 떨어질 때 여기 갭만 메꾸고 바로 올라갔죠. 그죠? 이게 짧게 보면 이게 아주 짧게 보는 거예요. 짧게 보면 이게 1차 상승, 눌림목, 이게 이제 2차 상승. N자형, 짧은 N자형 파동이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지 2차 파동 나갈 때 뭐 했어요? 앞고점을 제끼면서 갔죠? 제낄 때 거래가 터지면서 갔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양봉이 거래가 또 많은 양봉이니까 이 두 개 다 지지하는 양봉인데 처음에 여기는 깨고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 게 어디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 어디다 손을 긋는 게 맞느냐면 포인트가 여기라니까. 여기. 그죠? 꼬리에 긋는 거 아니야? 몸통에다 긋는 거지. 그 다음에 눌렀다가 거래를 실으면서 양봉으로 또 나오죠? 그 시가가 어디예요? 여기. 그죠? 두 개가 겹치죠?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 가격대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여기서 뭐 했단 얘기예요? 한번 지지를 해줬단 얘기예요. 그래서 양봉이 또 나왔는데 개인들이 배당납 전에 겁을 먹어서 투매한 거죠. 그럼 뭐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가만히 잘 보세요. 이게 차트 분석하는 방법인데 순간적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크게 흔들려서 주식을 던져버리면 매일 장사 없다고요. 깨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거래가 많고 지지선이 튼튼하면 뭐예요? 개인들이 던지는 걸. 근데 잘 보시면 던졌는데 뭐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고드름처럼. 그죠? 나 떨어지기 싫어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수급 들어오니까 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데 이제 그 위에서 쉬죠. 그 뭐냐면 순간 개인들 때문에 투매가 나왔었지만 지금은 안정을 찾은 차트가 돼요. 안정을 찾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안정을 찾은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사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네. 갖고 있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캐리소프트에 한매 치신 분들 많아요. 그죠?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또 봅시다. 이렇게 보죠. 대충 코드 이거 아니에요? 네. 하락 추세로 떨어지다가 우상향으로 치고 나간 거예요. 지금. 차트를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아주 잘 만들어. 근데 이제 바로 가느냐? 아니요. 옆으로 좀 더 돌릴 수도 있고 시간이 약간 끌 수도 있어요. 네. 바로 갈지 안 갈지는 새로운 마음이고 그 다음 목표는 대충 보여요. 네. 그거 얘기 들으면 또 들어가서 또 저기 하실 테니까 패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뭐 보시냐면 안 빠진 것도 많아요. 아까 막 무너진 것도 보여드렸지만 이지 이런 거 네. 그대로 무너졌네. 이지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잖아요. 아까 그 대성에너지는 막 주르 빠지는데 여기는 덜 빠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미 할 만큼 다 했거든요.
치약으로 따지면 치약 안 쓰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죠? 치약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치약을 거의 다 쓰면 마지막에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마저 쓰시려고 막 이렇게 쥐어 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신용 반대매매 나올 만큼 다 나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쥐어 짤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짜봤자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떨어지긴 하는데 크게 뭐 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죠. 어렵게 보지 마시고. 서원, 이낙연 테마주 떨어지는데 아래 꼬리 달리는데 다시 또 올라오죠. 오늘 괜찮게 끝났네요. 거리가 좀 늘어나면서. 근데 보시면 이건 그냥 천천히 떨어진 거지 신용 반대매매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가 2,000원이 넘잖아요. 2,100원, 200원. 여기는 1,000원. 그러니까 딱 깔끔하게 50%. 그리고 어지간하면 반대매매 당했겠죠. 그러니까 전저점까지 오긴 했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불안한 사람도 투명한 한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우아이비 이런 거. 제가 보여준 저번에 여기서 한번 했다는 거 있죠. 이거 한동훈 후발주자인데 아예 그냥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는 것도 있어요. 고생 다 끝나고 그죠? 네. 새 출발하는 거죠. 아예 그냥 박스권 돌파시켜 놓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한동훈 테마주가 가장 힘이 좋아요. 네? 힘이 좋다니까요. 잘 살아있어요 지금. 안 내려와요 지금. 저번에 그 어제 노을 얘기하려다가 못했는데 노을 한동훈 테마주 노을 볼까요? 한동훈 테마주의 노을은 어제 양봉 나오고 쉬죠? 이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제가 영상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맞아 설명했던 거 이따 올려드릴게요. 시간상 짧게만 얘기하고 요게 박스권이죠? 눌림목 그죠? 그리고 돌파해서 지금 쉬고 있어요. 급등하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안 보이세요? 금비 또 우리 방에서 수익내마다 파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이런 흉악한 장에 그죠? 네.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유니드 BT 플러스 같은 한시라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이죠. 참 신규상장주는 분석하기 까다로워요. 근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버티고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나우아이비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리콤, 오리콤이 지금은 이제 대장 행세를 하고 있죠. 5% 다음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떠 있어요. 그죠? 이게 떠 있는 종목들이에요. 5%넷 떨어지다가 말고 살짝 올리죠. 최근에 지수 떨어지고 개인도 투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5%넷은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더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죠. 세력이 완전히 끝내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끝난 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힘은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는 게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오리콤하고 노을이나 나우아이비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얘기가 아니라 이 종목들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죠? 참고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참고해서 오리콤하고 한동훈 테마주들이 지금 이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차트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돌아가는 거 먼저 얘기하면 다음 주 10일이나 12일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 요 사이에 이재명 씨가 지금 민주당 당대표죠. 근데 이재명 씨가 검찰 출석 예정이거든요. 네. 서면 조사는 안 된다고 하고 검찰 출석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래저래 검찰하고 뭐 신경전을 벌이겠지만 아무튼 곧 이거 저희가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거 변동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쯤에 나갈 것 같아요. 모르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그때 나갈 거라고 얘기가 나온답니다. 10일에서 12일. 다음 주니까 지금 그걸 대비해서 종목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뭔 또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그러실 수 있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돈 버셔야 되니까. 돈 많이 버셔갖고 이재명 씨 후원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주식 방송인데. 이재명 씨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한동훈, 김동연, 이낙연 테마주가 급등했잖아요. 네.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증거 범죄 혐의 그거는 우리가 알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검찰이 또 많이 갖고 있겠죠, 그죠? 네. 그럼 거기 한번 조사받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증거 무슨 뭐 이래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재명 씨가 힘들 거 아니에요. 네. 반사 이익 수혜주가 뭐예요? 상대방이 힘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테마주가 한동훈 씨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리콤 이런 걸 지금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후발주자 많잖아요. 그죠? 많다니까. 거기서 하나 잡으시면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네? 종목을 도저히 난 못 잡겠어요. 들어오세요. 회비 얼마나 한다고. 그죠? 네. 우리는 선발주자 금비 그 다음에 뭐예요? 다 팔았고요 이미. 여기서 갖고 바로 팔아버렸어요. 수익력 더 가긴 했어요. 오리콤 여기서 사가지고 팔았어요. 더 가긴 했지만 똑같죠, 그죠? 좀 더 가긴 했어요. 다 팔았어요. 팔고 이제 이거 갖고 뭐 이렇게 후발주자 사는다. 노을도 다 팔아버렸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딴 거 준비해놨다니까요. 후발주자를. 그러니까 선발주자 팔아서 후발주자 사는 거죠. 그래서 선발주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반응들 참고하시라고. 이걸 보면서 가야 되니까. 그죠? 한동훈 테마주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한동훈 테마주의 그 장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 뭐냐면 한동훈 테마주는 과거에 윤석열 테마주였던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이해가세요? 윤석열 테마주였는데 이게 한동훈 테마주로 넘어온 게 있어요. 앞에서 한번 갔던 게 있겠죠? 네. 다른 사람 거, 그러니까 굳이 윤석열 씨 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거였는데 바뀌는 게 있어요. 근데 특히 윤석열 씨 거였다가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공략하기가 쉽죠, 상대적으로. 왜겠어요? 오리컴 앞에서 한번 봤잖아요. 이번에 이거보다 더 많이 갔지만.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 애니농률 이런 게 갈 일은 없겠죠. 옹지냐. 왜냐면 그건 이제 파평 윤 씨라서 간 거고 한동훈 씨는 말 그대로 한 씨니까. 그래 갈 일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많이 못 갔던 거들이 가요. 윤석열 테마주로 가기는 갔는데 윤석열 후발주자였던 게 한동훈 선발주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앞에서 했던 거를 이제 가는 거죠. 학습 효과. 네.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들의 장점이 뭐냐면 같이 이제 뭐 대학 동기든 동문이든 뭐 사법고시 패스 동기든 해가지고 뭐 사회이사나 감사나 이런 걸로 그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아니 같은 검찰 뭐 출신이라든지 네. 그런 많은 뒤지면 많이 나옵니다. 네. 요즘엔 법적 분쟁이 많아갖고 변호사들이 기업에 다 있거든요. 고용돼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시대마저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거 맘먹고 나오면 100개 이상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가장 좋은 게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초가 됐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기사 많이 나오죠. 안 좋은 기사 많이 나오니까 정책주가 지금 가긴 가야 되는데 버벅거리고 힘들어하죠. 제일 만만한 게 뭐겠어요? 대선주죠. 정치 테마주. 실제로 차트가 살아있죠, 그죠? 네. 근데 후발주자들은 아마 사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보자마자 판단을 내리실 거거든요. 후발주자한테 여기서 얘기 안 할 거예요. 후발주자 차트 보시면 사기 싫어지실 거예요. 네. 아까 뭐 이지나 이런 거 있죠? 더해요. 차트 보시면 네, 이런 걸 사야 돼? 아까 대성에너지 있죠? 대성에너지 차트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막 덜한 건 없더라고요. 후발주자들. 꼴이 말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세력이 매집된 게 나와요. 근데 뭔지 모르시겠죠. 네. 또 오늘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네이버에다가 또 한동훈 뭐 후발주, 관련주 막 찾으시겠지만 잘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들어갔다 나오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얘기는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캐리소프트가 아까처럼 버티고 있죠. 그러면 캐리소프트는 뭐예요? 저출산 대책 수혜주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뒤에 종목들도 뭔가를 하고 있겠죠.
보시기에는 참 제로투세븐인데 안 돼 보이죠? 그렇죠? 불쌍해 보이잖아요. 이러고 있고 아가방 컴퍼니 뭐 되겠어요 이거? 아리꼬리 길게 달아놓고 누가 아침에 7%까지 던지더라고요. 마이너스 7%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메디앙스 주변에 주르륵 떨어지고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죠, 그죠? 네. 근데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이럴 때 딱 한마디 하죠. 고수는 원래 말이 많지가 않죠. 고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얘기를 합니다. 작년 내내 힘드셨죠? 왜 힘드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골이 깊었으니까. 제로투세븐 이런 식으로 날마다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골이 깊죠, 그죠? 왜 골이 깊었을까요? 산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골이 깊었던 거예요. 아까 캐리소프트가 딱이죠. 산이 높았잖아요.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이 깊었던 거예요. 그러면 골이 깊었으면 다시 높은 산이 나오겠죠. 종목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죠? 지금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심리 바닥은 맞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심리 바닥인 것 같지 않으세요? 심리 바닥은 맞아요. 그 궁금하시겠죠. 주가 바닥이 언제냐고. 그죠? 바닥 나오면 사시겠다고 그러실 수 있는데 심리가 바닥이라고 느낄 때 그때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고. 그죠? 네. 새해부터 주식시장 힘들다고 술, 담배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술, 담배를 끊은 다음부터 맑은 정신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주식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담배를요 4갑 5갑씩 피웠어요. 몇 년을. 난 아직까지는 내가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니까요. 술이요? 맘 먹고 먹으면 소주 한 짝도 먹었어요. 한 짝이 몇 병 들어가는지 요즘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데 20병 이상 먹었어요. 양주도 몇 병씩 먹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합니다. 주식할 때 힘드시다고 술 많이 드시고 담배 많이 피시면 그죠? 네, 몸만 베리십니다. 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죠? 네, 주식을 사시는 것도 좋은데 네, 그냥 사모님 뭐 옷이라도 한번 사주시든가 아니면 신랑 그죠? 양복이라도 한번 해주시든가 그러세요.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 돈이 지혜를 갚더라고요. 골이 깊으면 산이 반드시 높은 산이 나옵니다. 그죠? 심리 바닥일 때부터 그때부터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죠? 네. 지능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잠깐 쉬어야 되겠다. 요럽니다. 쉬어보세요. 이게 되나? 쉬는 순간 계속 뉴스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심리가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반드시 망하게 되겠습니다. 못 견딘다니까요. 뉴스를 얼마나 더 많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돌아와서 방송 들으시고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무방이라도 계속 들으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평상시에 나쁜 얘기 안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올해 그죠? 잘 이겨내시고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크리스마스 이후에 증시가 조금씩 오를 거라고 했는데 투매가 나왔던 이유를 이틀 동안 설명드렸습니다. 기관의 매도 그리고 개인들 반대 매매 영향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좀 지수 빨리 좀 올라와서 종목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스닥 지수가 전저점까지 가면 우리나라 투매 나올 거라고 그랬죠? 네, 그거 나온 거예요. 그게 안 나오길 바랬는데 그게 나온 것 뿐이니까. 그죠? 네. 시황이 그게 틀린 건 없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끝까지 또 방송 들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테마주 잘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뒤에서 방송 진행하시는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사람도 착하세요. 실력도 있으시고. 네. 오늘은 저기 K 컨텐츠 관련주하고 로봇 관련 테마주 얘기한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서 많이들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